그래서 여태까지 길게 얘기를 드렸던 거를 짧게 이제 다시 인터림 서머리를 드리자면은 제네럴라이징과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 우리 이 요번 에피소드의 가장 큰 주제이고, 그래서 저희가 컨텍스트에 대한 정의를 먼저 공부를 했죠. 센소리 큐는 무엇이고, 스테이트, 피드백, 액션, 컨틴전시는 무엇인지 얘기를 했고, 또 CSCG, 크론 스트럭처 코그니티브 그래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 그래서 이제 에고센트릭 투 엘로센트릭 트랜스포메이션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CSCG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플레이셀 현상을 다 모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슬라이드도 보여드렸죠. 또 이제 프라이어 날리지의 타입, 스키마, 지스트, 코그니티브 맵, 스키마 매칭, 슬로우 스트럭처, 그리고 리유저빌리티 오브 스키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다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왜 여기까지 공부했나? 사실 생각해 보면 저희가 지지난주 두 번 전에 미팅 때 먼저 시작했던 포문을 열었던 건 사실 랭귀지 모델이었거든요. 이게 뭐 랭귀지 모델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다음 장부터는 이 스키마, 여태까지 말했던 스키마 메커니즘이 우리가 LLM에서 말했던 인컨텍스트 러닝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가를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면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을 요약했던 두 그림이었는데, 어, 토이 이그젬플이었죠. 트랜스포머에서 레이어가 하나인, 어텐션 레이어가 하나인 모델과 두 개인, 어, 모델을, 의 행동들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본 거였는데, 원 레이어 같은 경우는, 그, 어, 어, 현재 월드가 주어지면은, 그냥 다,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카핑되는, 그런, 비헤이비어를 보였는가 하면, 두 개의 어텐션 레이어가 있을 때부터는 과거의 현재 워드와 매칭되는 걸 찾아서 그 다음 거를 카핑하는, 또는 그것과 비슷한 컨텍스트의 워드를 카핑하는 그런 비헤이비어를 보였는데, 이걸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외삽을 해보시면은 3레이어, 4레이어, 어텐션 레이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매칭시키는 뭐랄까 컨텍스트의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어 이제는 그냥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프롬프트라고 생각하시면, 현재 주어지는 프롬프트라면 그 프롬프트가 만드는 컨텍스트가 있을 것이고, 그 컨텍스트가 어 과거에 어떤 컨텍스트가 매칭되는지를 찾고 그 다음에 몇 개의 워드를 갖고 오는 그런 행동들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퓨샷 프롬프트 이그젬플이고, 이거를 집어넣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오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끄집어내서 올 수 있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 랭귀지 모델에서 말하는 인컨텍스트 러닝의 비헤이비어는 매치드 프리뷰스 컨셉을 로케이팅 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쉬프팅 원 토큰, 그 다음 카피 이것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런 프롬프트, 주어지는 이런 컨텍스트의 역할이 무엇이냐? 뭐냐면, 어, 관련된 컨텍스트를 액티베이트 한다는 개념이 들어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예제 중에 하나인데, 어떤 단어에다가 제가 마우스를 호버링을 하면은 그 워드에 관련된 애들이 다 액티베이트 되는 것을 보여드렸잖아요. 똑같이 여기서도 어떤 컨텍스트가 들어가면 과거에 있던 컨텍스트들이 쭉 다 액티베이트 되는 거죠. 렐레번트한 컨텍스트들이 액티베이트 되면서 그 중에 가장 관련된 게 이제 카핑이 되는 건데, 그래서 프롬프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타겟 컨텍스트들이 액티베이트 될 거고, 그러면 더 적절한 답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태까지는 랭귀지 모델에서 인 컨텍스트 러닝을 저희가 다시 복습을 한 거였고, 이번엔 CSCG가 어떻게 이 랭귀지 모델을 가능하게 하는가를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요 페이퍼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는 센소리 스티뮬러스였던 게 이제 다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여태까지는 어떤 2차원의 공간에서 스페셜 내비게이션을 한 데에 반해서 이거는 원 디멘전으로 계속 행동이 그냥
여기서의 행동은 뭐냐면 다음 단어로 가는 게 행동인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만약에 CSCG로 학습을 하면 이제 컨텍스트 세퍼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 뱅크 로버의 뱅크와 리버 뱅크 리조트의 뱅크는 다른 컨텍스트니까 CSCG는 이런 식으로 다르게 모델링을 할 것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이런 단어를 쭉 CSC가 모델링하면 이런 컨텍스트 세퍼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뱅크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학습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bread and butter와 milk and honey의 and는 같은 컨텍스트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서 동일한 클론으로 사용이 됐는데, 이 두 개로 학습, 이 두 개의 메커니즘만 있으면은 사실 이런 flexibly branching이나 merging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 하나의 문장으로부터 배운 것들이 다 다른 색깔로 지금 매핑이 돼 있는 거거든요. 원 뱅크 로버를 한번 학습하고 리버 뱅크 리조트 학습하고 아까 브레드 이 요거를 다 학습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뭔가 다른 문장이 와서 얘네들이 연결이 됐는데 이제는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게 원 뱅크 로버 eating bread and milk 또는 one bank rover eating at river bank resort 뭐 이런 식의 어떤 전에 없었던 단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캐패시티가 생긴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과거에 배웠던 문장 속에 이런 카핑하는 그런 문장들이 있었다면은 이 시작하는 꺽쇠로 시작해서 A, B, C, D, E로 갔다가 끝나는 꺽쇠가 있다가 다시 이게 만약에 CSC가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으면 이 보라색이 바로 이거를 카핑하는 그런 행동이다. 뭐 페리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0과 1로 어떤 정보를 바이너라이즈 해서 0과 1로 표시하는데 이런 것도 다 어떤 CSC로 표시할 수 있다. 리버스 시퀀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꺽쇠로 시작해서 E, D, C, B, A로 하고 다시 꺽쇠로 돌아가는. 그리고 이번에는 A, B, C, D, E로 했다가 리버스를 여기서 보면 A, B, C를 했다가 여기를 따라가면 여기로 와서 그 다음 오는 게 뭐냐면 C, B, A, A, B, C, D, E까지 했는데 다시 나오는 건 C, B, A. 그래서 리버스를 하는데 랭스를 달리하면서 또 이쪽으로 따라가면 5개를 다 따라하는 이런 어떤 이전에 배웠던 흐름이 있으면 그거를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 또 심지어 그러니까 워드가 바뀌면서도 리바인딩 시켜서 다시 이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페이퍼를 읽으면서 이제 처음으로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 이 행동이 정말 인컨텍스트 러닝인가? 이게 정말 제로샷 러닝이나 퓨샷 러닝을 가능하게 하는가? 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due to the combination of context sensitivity separation 그러니까 이 separation of context와 transitivity generalization 때문에 이 조합 때문에 관련된 토픽, 컨셉, 알고리즘들이 이런 일종의 썸 네트워크를 이룬다. 썸 네트워크를 이뤄서 same 클론을 지나갈 때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데 이제 주어지는 인풋 프롬프트의 컨텍스트가 이런 썸 네트워크를 액티베이트 시키고 트랜지비티 제너럴라이제이션이 결국에는 not exact memorization이 아닌 어떤 제너럴라이즈한 프롬프트를 다시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CSC가 랭귀지 모델 지금 현존하는 랭귀지 모델이 보이는 굉장히 놀라운 이 인컨텍스트 러닝의 어떤 메커니즘을 계속 얘기해 주려고 이런 논문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 이렇게 쓰는 건 쓰는 거고 사실 좀 이게 정말 얼만큼 믿어도 되는 말일까 이렇게 의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시나 딜립 졸지는 이걸 다 이제 보여주기 시작해요. 데이터셋들이 참 다양한 게 많더라고요. 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그래서 보면 징크라고 제너레이티브 인컨텍스트 러닝을 위한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페이퍼에서 제공한 데이터셋인데 예를 들어서
결국에는 히든 마르코브 모델을 가지고 주어진 컨셉으로부터 단어를 계속 제너레이트하는 그런 머신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바이오그래피라는 컨셉을 집어넣으면 그 바이오그래피에 관련된 단어들이 쭉 나오는, 그래서 그걸로 그냥 데이터셋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위키바이오라는 컨셉으로 HMM을 돌렸더니 뭐 알버트 아인슈타인 was German theoretical physicist. 그러니까 그야말로 바이오에 대한 내용이 쭉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엄청나게 제너레이트를 한 다음에 뭐 랭귀지 모델을 학습을 한다거나 또는 뭐 이런 CSC를 학습을 한다거나 이런 프리트레이닝용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프리트레인을 다 시킨 다음에 그럼 이제 뭐 위키바이오는 위키바이오 뭐 다른 컨셉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 뭐 동화책에 대한 컨셉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컨셉들이 있을 텐데 그 컨셉들을 CSCG가 학습을 할 수 있다. 왜냐면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컨텍스트의 역할을 하니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프리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또 새로운 여기에 등장하지 않은 단어들로 위키바이오로 똑같은 위키바이오로 컨셉을 다시 히든 마르코브 모델을 돌려서 프롬프트를 만들어냈어요. 프롬프트를 만들었는데 요번엔 인풋에다가 알버트 아인슈타인 was 그리고 아홉슨 조르만 간디 was 인디안 해가지고 요게 프롬프트고 그거에 각각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요걸 프롬프트로 집어넣은 다음에 테스트 프롬프트로 마리 큐리 was what. 그러면 이제 여기 이 프리트레이닝 된 데이터 안에는 마리 큐리에 대한 내셔널리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바이오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보고 얘가 이걸 맞히는가 안 맞히는가를 테스트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프롬프트가 이렇게 알버트 아인슈타인 was German, 간디 was Indian, 마리 큐리 was 이게 이제 프롬프트가 되고 랭귀지 모델을 돌리면 brilliant가 아니라 폴리시가 나와야 된다.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인데 이건 여태까지 설명드린 건 그냥 사람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런 예제를 드린 거고 실제로는 그냥 이런 의미 없는 캐릭터의 연속이에요. 컨셉이 있고 어떤 일종의 이런 단어들만 이런 캐릭터들만 내뿜을 거야라는 컨셉들이 존재하고 그 컨셉을 주어주면 쭉 그냥 단어를 캐릭터를 나열시키는 그런 데이터셋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습을 한 거예요. CSCG가 학습을 했더니 5개의 컨셉으로 저런 캐릭터를 해서 만들어서 CSG를 학습을 했더니 이게 이제 엘로센트릭 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5개의 클러스터를 딱 잡아내더라, 일단. 그리고 나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퓨샷 러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캐릭터 같은 한 컨셉의 캐릭터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텍스트 프롬프트에는 여기를 빵꾸를 뚫은 프롬프트를 주고 어큐러시를 잰 거죠. 그러면 이제 Y축이 어큐러시고 X축이 프롬프트를 몇 개를 줄 것인가에 따라서 펑션을 달리 해본 거고 요 색깔이 다른 건 그 프롬프트의 길이. 예를 들어서 여기 알버트 아인슈타인 was German이면 랭스가 4잖아요. 여기서 이제 3개일 때 5개일 때, 8개일 때, 10개일 때를 다 달리하면서 테스트를 해봤고, 여기와 요거의 차이점은 CSCG가 50개의 클론이 있냐? 10개의 클론이 있냐? 그러니까 이 클론이 뭐냐면, 얼만큼 많은 컨텍스트를 모델링 할 수 있는 캐패시티가 있냐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테스트를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달리하면서 해봤더니, 첫 번째로 요 2개를 비교해 보시면, 일단 당연히 캐패시티가 컨텍스트 모델링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캐패시티가 큰 모델이 더 잘하더라. 두 번째는 프롬프트의 길이도 되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50개의 노드에서 랭스가 10개나 뭐 8개 정도 되는 또 5개, 심지어 5개 정도 됐을 때 이미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더라. 10개의 클론으로는 모델링 할 수가, 컨셉이 5개인데 10개의 클론으로도 다 잡지 못하는 거죠, 컨텍스트들을. 요게 이제 순서를 따라서 각 단어를 볼 때마다 activate, 제가 말씀드렸던 previously learned 컨셉을 locating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캐릭터가 등장했을 땐 여러 가지 컨셉들이 다 액티베이트 되죠. 두 번째 나왔을 때
그 중에서 좀 줄여지고 세 번째, 네 번째 더 줄여지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하면 결국에는 이 정확하게 그 타겟팅하는 컨텍스트가 딱 로케이팅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카핑을 한다. 그런 거를 한번 보여준 거고 이게 다 CSCG로 한 거예요. CSCG로 다 돌려서 만든 거고 그래서 increasing the prompt length improve the localization of subnetwork and particular state within the subnetwork. 그러니까 요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점점 더 정확하게 컨텍스트를 잡아낼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트랜스포머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네, CSCG로만 CSG로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 Generative in Context Learning 데이터셋이 딱 그 in context 캐패시티를 재기 위해서 만든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보면은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거 진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아니면 메모라이제이션이야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이거 그냥 과거에 배운 거 그냥 갖다 쓰는 거니까 이거 메모라이제이션 아니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뭔가 또 다른 분석으로 요번에는 여기 또 이제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교수님. 인스트럭션 튜닝 LLM이라고 이제 보통은 프롬프트를 줄 때 뭐 방금 전에 얘기했 프롬프트 나온 것처럼 아인슈타인의 국적은 뭐야? 우리가 챗GPT 했으면 졸먼이야. 뭐 졸먼이죠? 졸먼, 네. 졸먼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류의 프롬프트가 있는가 하면 내가 문장을 이렇게 썼는데 그 문장의 앞뒤 순서를 바꿔줘 하는 인스트럭션형의 프롬프트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인스트럭션을 전에 보지 못했던 인스트럭션을 줬는데 그 인스트럭션을 잘 수행하면 이건 제너럴라이제이션의 능력이다 해서 그런 랭귀지 인스트럭티드 알고리즘 러닝 태스크를 또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두 가지 서로 다른 셋의 알고리즘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셋은 어떤 리스트가 주어지면은 리스트에 대한 오퍼레이션, 리스트가 주어지면 리스트를 뭐 5가지 다른 알고리즘인데 리스트를 반복해라, 리스트를 뒤집어라, 리스트에서 워드의 짝수와 홀수를 뒤바꿔라, 또는 그러니까 하나씩 포워드 시프팅 해라, 백워드 시프팅 해라, 또는 몇 번째 엘리멘트를 뱉어내라 하는 게 이제 리스트 오퍼레이션이고요.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은 이제 행렬이 주어졌을 때 그 인덱스에 대한 엘리멘트를 뱉어내거나 첫 번째 컬럼을 앞으로 밀거나 트랜스포즈를 시키거나 다이고널은 그런 거를 다 이제 이런 명령어 셋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각 인스트럭션마다 실제 명령어들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리버스에 대한 실제 명령어 셋이에요. 리버스 더 리스트, 미러 더 리스트, 플립 더 리스트. 저희를 보면서 아 진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리버스를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해봤는데 그리고 요거는 시프트 이거 하나씩 시프팅하는 그래서 요게 5개가 그런 거고 요 다이고널에 대한 게 또 5개가 요 그냥 예제예요. 요 하나하나마다 다 인스트럭션 이게 실제 커맨드가 다 달려 있다. 그래서 뭘 했냐? 트레이닝에다가 실제 여기에 적혀 있는 명령어를 먼저 프롬프트에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인풋을 주고 아웃풋 예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리버스 더 리스트 한 다음에 요 인풋을 주고 실제 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RT, LM, PG 해서 리스트를 리버스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몇 개를 쭉 보여주면서 리버스 더 리스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컨텍스트를 주는 거고 플립 더 리스트 하면 이제 결국 또 리버스랑 플립 더 리스트는 똑같은 거고 그래서 이런 식의 프롬프트로 CSC를 쭉 이제 또 한번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테스트에서는 뭘 하냐? 테스트에서는 2개를 했어요. 뭐냐면 똑같은 형식으로 명령어를 주고 인풋을 준 다음에 얘는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보는 거. 그래서 instruction based retrieval. 두 번째는 이걸 주지 않아요. 리버스 더 리스트를 주지 않고 예제만 주고 나서 얘를 맞출 수 있는가.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인풋 아웃풋 예제들은 트레이닝에 없는 걸로 준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작동을 하면 이제 메모라이제이션이 아니라 뭔가 리유저블한 스키마를 사용해서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예제 중에 하나예요. CSCG가 리버스 리스트를 배운 거를 한 예제를 보여주는데 뭐냐면 쭉 시작해서 이제 슬래시가 시그널이고 첫 번째로 꺽쇠 AA, AB,
AC 해서 닫는 꺽쇠 하고 이제 올바른 아웃풋으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여기를 거꾸로 들어가면 다시 시작하는 꺽쇠 AC, AB, AA. 그래서 리스트를 리버스 해가지고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요런 식의 어떤 슬롯 스트럭처를 만들어내더라 CSC가. 그리고 나 이건 또 다른 예제인데 뭐냐면 요거를 요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보면 리버스 리스트 하면 쭉 해서 요게 리버스 리스트 하는 그런 순서거든요. 그러다가 또 다른 예제, 리버스 리스트에 또 다른 예제가 주어지니까 또 다른 컨텍스트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하고, 여기는 리버스 리스트가 아니라, 아마 제 기억에 원 시프팅 시키는 예제라서 아예 또 다른 컨텍스트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걸 따라가서 보시면은 A, A, B, A, C, A, D, A 해서 꺽쇠가 닫혔는데, 다시 꺽쇠가 열려서 아마 왼쪽으로 시프팅 시킨 것 같아요. A, B, A, C, A, D, A, B, 오면서 A, A로 간다. 뭐 이런 것들에 이거 쭉 트레이닝 시키면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이제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쭉 다 트레이닝을 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서로 다른 테스트를 했잖아요. 인스트럭션을 주면서 하는 프롬프트랑 이그젬플만 보여주는 프롬프트 두 개를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Y축은 여전히 어큐러시고요. X축이 뭐냐면 오버 엘로케이션 레이쇼라고 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컨텍스트 숫자에 비해서 CSCG의 클론을 몇 개를 만들어 세팅을 할 것인가. 그래서 3이면 이제 존재하는 컨텍스트보다 3배가 많은 클론으로 다 세팅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컨텍스트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많아야 좀 만족할 만한 어큐러시들이 나오더라. 그리고 요거 하나하나는 다 서로 다른 태스크들이에요. 첫 번째 엘리멘트, 두 번째 엘리멘트, 세 번째 엘리멘트 무엇이냐, 리버스 해라, 두 번 반복해라. 해서 보면은 이 오버 엘로케이션이 3인 애들이는 거의 다 잘하고요. 이제 뭐 얼로케이션이 낮은 애들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겠지만 컨텍스트를 다 모델링 할 수 없으니까 거의 하지 못하더라. 이걸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 여기서 좀 질문해도 네, 될까요? 네. 근데 여기서 그 지금 컨텍스트에 비해서 3배라고 하는 게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주셨던 그 리스트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의 종류들에 비해서 3배일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컨텍스트면은 이거 하나하나가 컨텍스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의 숫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컨셉은 이건 맞는데 네. 여기서 보시면은 네. 실제 여러 커맨드 개가. 라인은 여러 개니까 네. 아마 더 많은 컨텍스트들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그 실제 히포캠퍼스에 어느 정도의 클론이 필요한가에 약간 조금 예. 그 임플리케이션을 예. 주는 것 같은데 예. 저희가 만나는 컨텍스트가 너무 많잖아요. 많죠. 예. 근데 그거에 3배라고 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진짜 되게 재밌는 퀘스천인데 그런 요즘 자꾸 머릿속에 그 글귀가 떠오르는데 글귀가 아니죠. 스터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forgetting도 결국에 러닝의 하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모든 콘텍스트를 다 담고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뒤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제 컴플리멘터리 러닝 시스템 해가지고 다 이제 장기 기억화 되면서 히포캠퍼스에서 이제 네오콜텍스로 넘어가는 에피소딩 메모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할 것 같고 음, 단기 기억 수준에서는 네. 컨텍스트 숫자의 3배 모르겠어요. 히포캠퍼스에 몇 개의 뉴런인지 한 번도 제대로 그러니까요. 알아본 적이 없어요. 히포캠퍼스에 몇 개 뉴런이 있는지 되게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예. 그리고 또 사실 그게 정말 CSCG가 정말 히포캠퍼스인지는 알 수가 없고 그게 또 한 유닛이 하나의 뉴런에 해당하는지도 아직은 잘 모르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의 어떤 스터디를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 있으면 네. 히포캠퍼스의 캐패시티에 대해서 네.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하여튼 여기서는 일단은 우리가 인코드 해야 되는 컨텍스트보다는 얼로케이션이 예, 있어야 돼야, 뭔가 충분한 확장이 제너럴라이저블리티가 할 수 있다. 이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포함하는 어떤 맵을 만들 수 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야 리유저블한 스키마도 스키마. 만들 수 있고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 결국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트레이닝 해가지고 이걸 몽땅 만들어낸 다음에 센소리를 다 디태칭 시켜서 리바인딩 시키면서 제너럴라이저블한 태스크를 그런 수행을 한다 얘기를 드리는 거고, 요게 실제 요 리얼트 데이터셋을 다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생긴 슬롯 스트럭처예요. 그래서 뭐 단어가 다 안 보이죠? 뭐 확대해서 다 보지도 않았어요. 너무 많아서. 근데 이 세 개는 궁금하더라고요. 요거 뭘까? 그래서 봤더니 요거랑 너랑 시작하는 꺽쇠, 끝나는 꺽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정말 히포캠퍼스에 있다면 이거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컨텍스트들이고 이게 메모라이제이션이고 여기서 베스트 매칭된 어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슬로우 스트럭처에서 이 단어들을 디태칭 시킨 다음에 써먹을 수 있는 슬로우 스트럭처가 있으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리바인딩 시켜서 제너럴라이즈 한다. 한 가지 좀 기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이따 너무 기본적이면 나중에 지우시고요. 지금 이렇게 수가 다른 게, 그러니까 아까는 클론을 예를 들어서 30개, 뭐 10개 이렇게 다 정해서 동일한 개수를 했는데 결국에는 하다 보면은 유지가 안 된 슬롯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거는 모델링의 디테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페이퍼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처음 설명할 때 모델링은 모든 센소리 스티뮬러스에 해당하는 클론의 숫자를 다 동일하게 세팅을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실제로 모델링 할 때 필요한 만큼 다이나미컬리 얼로케이트 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마 코드를 공개를 안 해서 이제 이 뒤부터는 어떤 식으로 모델링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여기서는 좀 필요한 만큼 컨텍스트를 만들어내고 그 클론 스트럭처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게 지금 저는 딱 보이는 게 이렇게 가장 높은 세 개가 다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그렇죠. 것 같고, 또한 바운더리, 그러니까 약간 바운더리, 히포캠퍼스에서 저희가 바운더리를 표상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게 그런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벤트 바운더리의 어떤 인디케이터들이 있다면 결국에 다 이런 꺽쇠들일 텐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좀 이것도 다 러닝이니까 어디서 에피소드가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도 다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보통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인간처럼 리빙 에이전트들은 리워드를 받는 거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컨텍스트를 끊는 경우가 많더라. 또는 이야기의 흐름이 있어서 인과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세그멘트가 있으면 그거를 컨텍스트로 끊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컨텍스트에 맺고 끊음을 러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야 사실 적재적소로 이 컨텍스트를 다 리트리벌 시켜서 사용할 텐데. 근데 하여튼 너무 재밌네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온 게 다 어떻게 보면 문장에서 어떤 의미를, 시멘틱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기보단 구조적인 굉장히 구조적인 특징들이 가장 많은 슬롯이 필요하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실제 생각해보면 우리가 컨텍스트가 무엇인가 정의를 할 때 센소리 큐들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 이벤트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계속 등장하는 어떤 센소리 큐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장에서의 신테틱이라면은 그런 센소리 큐들이 실제 이벤트에 뭔가 의미는 없지만 그 컨텍스트를 잡아낼 수 있는 어떤 이런 어떤 지금 구조적인 것들이 스키마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허브들이잖아요, 결국. 그렇죠. 얘네들이. 맞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도 좀 이 페이퍼에서 보여줬으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보여주셨던 이제 전체 네트워크 스트럭처로 얘를 만들어서 아까 5 마더였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 만들면 거기에 이 허브들이 이런 그렇죠. 구조적인 약간 계속 반복되는 바운더리든지 문장의 끝이라든지 뭔가 더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올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은 이 슬롯 스트럭처로 보여드린 거고, 요건 이제 엘로센트릭한 맵으로 다시 보여준 건데, 그랬더니 이제 각 인스트럭션마다 클러스터가 생기고, 걔네들이 아주 간헐적이지만 같은 단어에 의해서 이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도 로케이팅 하는 과정을 리바인딩 전과 그리고 한 번 EM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그리고 EM 알고리즘 끝났을 때, 이렇게 해서 보여준 건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오른쪽으로 미는 시프팅에 대한 프롬프트고, 이거는 플립, 프롬프트인데, 그래서 이걸로 먼저 그 CSCG의 컨셉을 리로케이팅 하고 나서 XJD를 보여주었더니, 이 XJD가 아마 트레이닝 셋에서 보시면은 요 circ shift backward, circ shift forward 여기 두 개, 그리고 리버스 요게 막 등장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얘들이 등장했더니 얘들이 딱 액티베이션이 됐다가 한번 리바인딩을 시켰더니 이제 요쪽으로 바로 이제 리버스인지 알아채고 이 리버스 클러스터로 빠지는 거죠. 죄송해요. 제가 자꾸 이렇게 헷갈리죠. Circle Shift Forward. 이게 오른쪽으로 미는 클러스터로 바로 빠진다. 그리고 이건, 리버스 리스트인데, 역시나 똑같은 XJD가 들어가니까 과거에 액티베 있던 애들이 다 됐다가, EM 알고리즘 한번 돌리자마자 바로 리버스로 빠지더라. EM 알고리즘을 돌렸다는 게. 이게 이제 제가 한 번도 설명 안 드렸던 건데, 실제 이 CSCG를 돌리려면 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을 돌려야 돼. 왜 over complete HMM 있잖아요. 네. 그거가 이제 HMM이 사실은 다 이 EM 알고리즘으로 돌아가서 그 알고리즘을 한 번 돌렸을 때, 그리고 끝났을 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정말 뭔가 여기서 규칙을 알아낸 다음에 그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컨셉에 빠져가지고 그 컨셉대로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이게 정말 클론 스트럭처 코그니티브 그래프가 참 재밌다. AI 알고리즘인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이게 뉴로사이언티픽 모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게 이제 CSCG도 설명드렸고, 이런 어떤 바이올로지도 다 따라한다는 걸 얘기를 드렸고, 그럼 이제 여기서 결국에 빠져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빠져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가 결국에 말하자면 바이올로지컬 디테일이더라. 히든 마크업 모델은 컴퓨테이션을 위한 거지 바이올로지컬 디테일은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 실제로 이 바이올로지컬 디테일이 무엇이냐, 그럼 어떤 바이올로지가 빠져있냐.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이 슬롯 스트럭처에 해당하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이 CSCG는 엔스라이너 콜텍스의 그리드 셀을 얘기를 하지 않아서 이 슬롯 스트럭처가 실제로 어떻게 표상되어 있는지만 말만 하지 이거의 바이올로지컬 서브스트레이트를 얘기를 하지 않더라. 두 번째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컨텍스트라고 했는데 이 컨텍스트가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인코딩이 되는지, 그래서 장기 기억화 되는지 이런 얘기들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이게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으니까 더 그랬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뉴로사이언티스트로 봤을 때 좀 이걸 좀 보충하고 싶다라는 굉장히 큰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난 페이퍼인데, 그래서 히포캠퍼스에서 처음에 인코딩이 됐다가 그러니까 우리 슬립이나 레스팅 때 이거 누구 페이퍼예요? 이거 웨이선이라고 이거 저거예요, 교수님.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브레인 익스플레인 네, 거기에 맞아. 그 예. 페이퍼예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노트북 스튜던 티처로 해가지고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CSCG랑 붙어가지고 뭔가 CSCG에 붙어있는 이 컨텍스트가 어떻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가를 좀 더 말해주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센소리 큐가 컨텍스트 리트리버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그냥 계산적으로는 이 CSCG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 이런 컨텍스트 리트리발 메인터넌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컨텍스트가 있고 센소리 큐가 있으면 센소리 큐가 들어가서 어떤 룩업 테이블이 있고 어떤 컨텍스트를 봐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컨텍스트가 거꾸로 들어가서 센소리 피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제너레이트 해주는 이런 모델을 마련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나중에 결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스키마 컨스트럭션, 스키마에 대한 얘기는 주구장창 했는데 어떻게 이 스키마가 실제로 컨스트럭션이 되고 인스텐션이 되고 매칭되는가에 대한 그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가 없더라. 이 BMPFC와 이런 엔테리어 템포럴 롭 쪽에 매핑되는 게 없는데 이제 이러한 모델이 실제로 구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런 매칭 자체는 계산적으로는 보여주는데 이 구조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 여기서 보시면 히포캠퍼스 엔테리어에서 포스테리어에 이런 디스트에서 디테일로 가는 하이라키칼 프로세싱이 있는 것 같은데 CSCG는 없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플래닝하는 메커니즘이 없는데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요. 오케이, 여태까지 이 딜립 졸지가 얘기하는 게 CSCG가 이런 슬로우 스트럭처를 갖고 있고 스키마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랭귀지 모델도 똑같이 적용해서 인컨텍스트 러닝도 얘기한다고 하는데 말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랭귀지 모델에서는 요즘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체인 업 서, 트리 업 서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여기서 어떻게 일어날까? 예를 들어서 어떤 태스크를 주고 think step by step 하면 이 CSCG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나 참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플래닝 메커니즘으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재밌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CSCG 모델의 일종의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프리디터마인 해야 되는 파라미터들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몇 개의 클로너를 설정할 수 있는가, 또 몇 개의 센소리 스티뮬러 미리 다 알고 있어요. 이거를 다이나미컬리 얼로케이트 하지 않고 미리 결정해 놓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멀티모달리티, 밸류 컨트롤 밸런스 액션 이런 것들이 센소리와 같이 멀티모달 매핑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자,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리는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코어 메시지가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랭귀지 모델에서 일어나는 인컨텍스트 러닝이 결국에는 이런 과거에 배웠던 컨텍스트를 로케이팅 한 다음에 그 로케이트된 컨텍스트로부터 바로 직접 갖고 오는 메모라이제이션을 하든지 아니면 그 컨텍스트에서 트랜지비티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함으로써 뭔가 새로운 어떤 이그젝 메모라이제이션이 아닌 다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CSCG가 좀 되게 시그니피컨트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제 생각에 오늘 발표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컨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 가지 좀, 그 아까 이제 아직 뭐가 미싱돼 있냐에서 좀 든 질문인데 이 지금 CSCG가 말씀하셨듯이 히든 말콤마를 그 HMM 그 오버 컴플릿 HMM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이 CSCG의 어떤 정체성이 그러니까 질문이 좀 애매했어요. CSCG의 정체성이 컴퓨테이셔널 모델인가 아니면 네. 뉴로사이언스 모델인가?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제 제목이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목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약간 포지셔닝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걸 설명하는데 포지셔닝이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딱 저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AI 알고리즘을 뭔가 지금 예를 들어서 GPT처럼 트랜스포머 모델처럼 굉장히 잘 워킹하는 예를 들어서 현업에 쓸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는 그런 모델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LLM 모델의 트랜스포머 모델의 원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모델이 기작일 수 있다는 걸 하는데 이게 이제 브레인의 어떤 히포캠퍼스를 분명히 가져왔는데 아직 브레인에까지 가서 닿지 못한. 네. 그러니까 그런 바이올로지컬 디테일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플레이셀의 네. 모든 현상을 템보다 더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뭔가 아이소몰피즘한 음. 바이올로지의 아이소몰피즘한 무엇인가를 잘 네. 만들어냈는데 바이올로지가 없는 네. 그런 모델인 생각이 탁 그러니까요. 드는 거죠. 재밌네요. 그런데도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데 어떤 식으로 이게 유스풀해질까가 굉장히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 그 미래가 약간 어, 궁금해지는데,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바이올로지컬 디테일을 찾게 되면 어 물론 팀도 TEM 모델도 지금 바이올로지컬리 완전히 뭔가 다 밝혀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도 제 생각에 그리드셀 히포캠퍼스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호필디안 네. 형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뉴로사이언스 뉴로사이언스에 굉장히 전해주는 네. 디테일은 더 크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더 뭔가 더 친화적이다. 예, 그래서 그런지 실제 현상 설명력은 조금 더 음. CSC가 나은 것 같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CSC 정말 큰 컨트리뷰션은 음. 컨텍스트를 가시화시키면서 이런 인컨텍스트, 그러니까 AI에서 인컨텍스트 러닝이 무슨 방식으로 그쵸, 그쵸.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사람이 이해할 만한 수준의 메커니즘을 말해준다. 아니면 다들 그냥 약간 블랙박스로 생각하는데, 어, 그리고 이제 뉴로사이언스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커그니티브 맵과 예, 연결을 시킨. 그렇죠. 엘로센트릭과 네. 에고센트릭 투 엘로센트릭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음. 이게 언뜻 보면은 굉장히 AI 알고리즘 같은데, 음. 언뜻 보면 상당히 저희한테 전해주는 메시지가 크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포지셔닝은 굉장히 애매한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벌서타일한 네, 네, 여기서도 설명해주고 저것도 설명해줄 수 네. 있는 그런 모델일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진짜로 저는 또 하여튼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걸 AI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거를 AI 알고리즘으로 사용하고 싶다 예.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코드가 공개가 초반 것만 공개가 그러니까 됐다고. 근데 그 초반 거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적혀 있어서 음. 저희가 익숙해지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딥러닝처럼 엔드 투 엔드 러닝인가요? 엔드투엔드 러닝인데 이제 비효율적인 엔드투엔드 아, 러닝인 거죠. 그러니까 AI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트랜스포머를 돌리지 왜 이걸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AI와 뉴로사이언스의 굉장히 그 네. 퍼지한 라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모델이다. 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슬로 스트럭처, 컨텍스트를 모델링하는 이런 것들이 템 쪽으로 다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템의 그 RNN 계열과 호필디안 네트워크의 구조로 컨텍스트를 설명하고 음. 이런 슬로 스트럭처가 결국엔 그리드 셀로 설명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엔소라이너 콜텍스랑 저 BMPFC의 관계도 굉장히 궁금해지고 음. 여러 가지 가설들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음. 사실 저희 방에 학생들이 지금 그런 템으로 이걸 좀 구현을 음. 해보려고 지금 되게 음. 지금 노력 중인데, 결국에는 템의 컨텍스트가 꽂혀야 된다. 그래서 뭐 뒤에 제가 왜 그 슬라이드가 음.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최근에 음. 제임스 미팅턴이 한 톡에 그게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템에다가 이제, 저 뭐 찾아보려고 예, 했는데 예, 어딘지 잘 예,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일단 여기 하면서 네. 비디오에 올려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했고,